자, 다음은요. 세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법을 좀 손질한 내용이 있어요. 어제요 정부가 내년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렇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대선 앞 대기업 감세로 유턴했다. 곡간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자 제목에 보이시죠? 뭐 이렇게 세금 깎아줘서 이거 세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아래로 갑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우리나라 굉장히 관심을 갖는 기술이죠. 이 기술 시설 지원 등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세수 감소.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주는 거죠.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 8,600억 원 정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그런데 지금 확장 재정 아닙니까?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나라 빚이 지금 1,000조 육박인데 선거 의식한 선신성 세제 행정 아니냐. 그것도 대기업 위주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기사는요. 대기업엔 감세 카드. 그런데 부동산세는요. 여기는 더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동산세는 손도 안 댔다.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 보니까 임기 중 처음으로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줬다. 그런데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가 관점이 달라요, 지금요. 먼저 장유미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법 개정안. 사실 세법 개정이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선심성 아니냐, 대선 노림수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기업에게 친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세목이 정확하게 감세가 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R&D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할 시에 세액공제 그 폭을 넓혀서 5년간 1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거친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필요한 것에 많이 했으니까 그거만큼 세금에서 혜택 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R&D 사업이란 게 그 분야도 방대하고 미래 먹거리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걸 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세액 공제로 인해서 유인하고 또 독려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단순히 1조 5천억 원이 줄어드니까 곡간이 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전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부자들에겐 그대로 돈을 거두면서 대기업은 봐주는 거 아니냐. 예. 뭐 약간 이런 관점이 분석은 있어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 방향이란 게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 다르게 규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도 너무 양도세 이런 부분이 과하게 매겨져 있어서 예. 부동산이 시장에서 잘 안 풀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제로 그리고 대출 좀 종합적인 대책은 아마 정부에서 마련할 거라고 보고 예. 이번 세제 개편안을 갖고 뭔가 정치 공학적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좀 단시한적인 식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놓고 양쪽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 양쪽 진영 다 지적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대기업 세금 깎아줬네요. 그리고 돈 쓸 때 많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한쪽에서는요. 아니 부동산 세금은 왜 안 건드렸어요? 왜 그만두죠? 또 이러는 겁니다. 장희찬 평론가는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세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사업, 전략 기업에는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취해주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 감세가 초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 감세라는 표현을 저는 좀 썼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조치가 늦었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서 끝나냐는 것이죠. 이 대기업들에게 어찌되었건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폭 실어줬다면 예. 국민들,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허탈하지 않고 조세 저항이 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세금 감면이 아니더라도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준다던가 하는 식의 그러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내수 경기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국리를 하고 있는데 예. 세금 감면해 주는 것, 또 세제 환급만큼 더 확실한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감세였지만 이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과도한 세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등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세법입니다. 법은 국회로 가죠. 국회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예산과 함께 이 세법은 같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연말쯤에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다음은 애호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가 있습니다. 애호박 눈물의 폐기막은 소비자들 하루 112톤 주문했다. 화천군 폐기 물량 절반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루 만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최근에 애호박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거를 내다가 팔아도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뭐 이런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화천군이 직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셨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이 사시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십시일반이라고 할까요? 하나씩 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담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담배 회사가 담배를 안 팔기로 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담배 회사가 담배를 끝내 말보로 10년 내 판매 중단이다. 필립 모리스라는 아주 큰 담배 회사가 있죠. 연초 담배는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전자담배에 주력하겠답니다. 전자담배. 그러면은 연초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꿔라.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아마 이런 취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보로 10년 내 아예 판매를 중단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된 기사인데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경수 사법부 진실 못 밝혀. 그래서 이 기사는 어제 다시 재수감됐죠.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하니까 판결을 부정하는 거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권과 야권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기사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